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외교부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입니다. 첫 소식 이혜진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과 관련해 외교 정책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문제가 이유인 걸로 파악됐다는 설명입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미국 측에서 한국이 해당 목록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란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돼 있다가 미국과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이 한미 간 과학기술과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기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계부처에 민감국가 지정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중 다시 미국을 방문합니다. 안 장관은 다음 달 15일 자정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발효되기 전까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서 배제해달라는 우리 정부 요청을 전달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부과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발효 날짜가 가까워지면 자세한 내용을 알리겠다며 해당 조치가 발표되기 전까진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상호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핵심 당국자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 국가 가운데 하나로 한국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캐비넷의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비관세 장벽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 대미 무역 흑자국이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며 무역 장벽을 없애지 않는 국가들에겐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내다봤습니다. 석 달 전에 비해서 0.6%포인트나 낮춘 건데요. 미국발 관세 전쟁의 타격을 직접 받은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하면 주요국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 당시 2.1%보다 0.6%포인트 하향 조정된 겁니다. 반면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2.2%로 0.1%포인트 높였습니다. OECD는 한국의 성장세는 유지될 것이나 기존 예상보다는 완만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무역 장벽 확대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주요국 전망치가 하락하면서 한국 성장률도 큰 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3.3%에서 3.1%로 낮췄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우려로 미국은 2.4에서 2.2%, 일본 1.5에서 1.1%, 유로존 1.3에서 1%로 모두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예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정책 직격탄을 맞은 멕시코는 1.2%에서 마이너스 1.3%로 2.5%포인트 낮췄고 캐나다 역시 2%에서 0.7%로 1.3%포인트 내려 전망했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 글로벌 경제 분절화 심화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지적했습니다. 정책 권고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중앙은행이 높은 불확실성과 무역 비용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고 재정정책은 재정 규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한편 올해와 내년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각각 1.9%와 2.1%로 기존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3.8%로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 국토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차단 방역과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최 대행은 여야가 연금 개혁의 뜻을 함께 모아 다행이라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전투기의 오폭 사고로 중단됐던 군의 실사격 훈련이 부분적으로 재개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오폭 사고 이후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격장 안전성 평가를 마치고 오늘부터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최전방 초소 GP와 일반 전초 GOP, 초동조치부대 등 현행 작전부대와 신병 양성 교육부대의 5.56mm 이하 소화기 사격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군 항공기 사격과 포천 지역 사격 훈련 재개는 공군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포천 지역 안정화 정도 등과 연계해 재개 시점을 추후 별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해상 공용화기, 전차, 포병 사격 등은 우선순위에 따라 추후 단계적으로 재개할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북 안동시를 내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는 평안이 머무는 곳, 마음이 쉬어가는 안동을 표어로 내년 한 해 동안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함께 문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중일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독창적인 지역 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지정해 문화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